여러분, 오늘 아침 소변 보셨나요? 혹시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화장실에 가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소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 거품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없이 당뇨를 이겨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의사 문희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초기 신호와 심장 질환까지 이어지는 연관성,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생활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치료 중인 신부전 환자의 실제 복약지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신장의 경고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변의 거품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매일 체크하는 법, 그리고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실전 루틴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제소금, 단백뇨, 맨발 걷기. 이 3가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도 마지막에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제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 2가지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생활 실천법 3가지 총 5단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유독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몇 분이 지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던 적, 혹은 화장실 물을 내리기 전 왜 이렇게 뿌옇지? 하고 한 번쯤 찜찜했던 기억. 그게 바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신 65세 채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특별히 아픈 건 없어요. 저는 곧바로 단백뇨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1 이상이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의 필터 역할, 바로 사구체인데요. 이 사구체가 1분에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그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미 신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상치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데도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긴다면 신장 안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품 소변은 몸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문입니다. 정말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칩니다. 거품이야 원래 나는 거 아닌가? 물이 세게 나와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몇 달, 몇 년을 지나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으로 며칠간 식사를 제때 못하고 수면도 부족했던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꽤 많더라고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안 좋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걷기를 늘렸고 몇 주 뒤에는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 최근 피로가 심해진 분,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한 분, 이런 분들은 단백뇨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변의 거품이 자주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생활 속에서 소변 거품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고기를 많이 먹은 날 거품 많음. 오늘은 소식하고 잠도 푹 잠 거품 거의 없음.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 내 몸에 어떤 습관이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제가 권해드린 거품 관찰 노트를 한 달간 꾸준히 쓰셨습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다음 날엔 항상 거품이 심했고 맨발 걷기를 한 날 다음 날엔 거품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변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 화장실에서 눈으로 보고 잠깐 멈춰서 거품이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0초, 그게 내 신장을 살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갑자기 늘었거나 며칠째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셔서 단백뇨 검사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이 시점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오늘따라 얼굴이 둥글다거나 눈두덩이 붓고 무겁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 있어 잘 들어가지 않았던 날은요? 그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이 원래대로라면 소변으로 배출해야 할 수분을 처리하지 못해 그 수분이 피부 아래 고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밤새 누워 있는 동안 체액이 얼굴 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에 얼굴이나 눈 주변이 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종을 단순히 잠을 설쳤나 보다,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김모 어르신도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져요 하고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엔 수면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사구체 여과율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종과 함께 나타나는 혈압의 변화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게다가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혈압이 서서히 오르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처럼 오르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서도 흔히 보입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도 요즘 혈압이 자꾸 변해요 라는 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또 한 어르신은 집에서 아침마다 혈압을 재보면 어느 날은 130, 어느 날은 170까지도 나왔고 가끔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엔 단순한 혈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을 느껴보세요. 눈 주변이 무겁다. 발등이 붓는다. 손가락 마디가 둔하다. 손목시계가 잘 안 잠긴다. 신발이 평소보다 꼭 끼는 느낌이다. 이런 작은 징후들이 신장 기능 저하를 알리는 조용한 알람입니다.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혈압 수치가 심하게 변동한다.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다. 혈압 약을 바꿨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부종과 혈압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분들은 신장이 보내는 이중 경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보인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소변 검사, 단백뇨, 사구체 여과율 등 신장 전문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잡으면 회복 가능성은 높다는 점입니다. 아직 투석 전, 아직 약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력을 보입니다. 신장을 지키고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 중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정말 다양한 음식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러분은 젊을 때부터 짭조름한 음식에 익숙하시죠. 젓갈, 장아찌, 된장국, 멸치볶음, 국물 있는 찌개. 이게 입에 맞고 밥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음식 하나하나에 정제소금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제소금은 천일염과 달리 가공 과정에서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소금입니다. 겉보기엔 깔끔하고 하얗지만 몸속에서는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제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쉽고 혈압도 쉽게 오르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2세 여성 한 분은 저는 국은 싱겁게 먹어요 하셨지만 매일 배추김치, 오징어젓, 간장게장을 반찬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검사할 때마다 단백뇨 수치가 계속 경계치를 넘고 있었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정제소금을 끊고 자연간으로 바꿔보시라. 천일염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국물 섭취를 주 3회 이하로 줄이시라. 그리고 젓갈은 한 숟가락 이하, 김치는 하루에 2쪽만. 이렇게 조정하시고 반찬을 만들 땐 간을 최소화하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끼셨지만 3주 후 다시 뵀을 때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즘 몸이 덜 붓고 소변색도 맑아졌어요. 이게 그 소금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몸은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대표 음식은 라면, 국물찌개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통조림, 국간장으로 짠 밑반찬, 냉면, 칼국수 등 면 국물류입니다.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주 1회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건 나트륨은 단맛 속에도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판 조미료, 마트에서 파는 소스류, 케첩, 된장, 간장 등도 생각보다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식재료 자체의 자연간을 살리고 되도록 집에서 직접 만든 양념을 쓰시고 조리 시간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시더라도 소금은 반 숟갈 이하로 줄이고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로 자연간을 내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입맛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입맛의 변화는 신장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변화가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간이 세지 않다면 신장도 세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습관입니다. 오늘 한 숟가락 덜 넣는 간장, 오늘 한 모금 덜 마시는 국물.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어르신 걷는 건 하고 계세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을 살리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바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맨발 걷기,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걷는 거 말고 다른 건 못 하겠어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시큰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무릎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에는 몸 전체로 연결되는 말초 신경과 모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으면 이 말초혈관이 자극을 받으면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훨씬 좋아집니다. 혈액이 잘 돌면 신장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회복력도 빨라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 중인 만성 신부전 사기 환자분도 맨발 걷기를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맨발로 어떻게 걸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민망해서요. 라고 하셨지만 근처 황토길 산책로를 찾은 뒤 매일 아침 15분씩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걷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선생님, 걷다 보면 꼭 대변이 마렵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기계 기능이 개선되며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의 점도도 낮아지면서 심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고요. 이 어르신은 2주 뒤 소변의 거품도 줄었고 아침 부종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걷기 하나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요즘은 황토길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도 걷기 좋은 코스가 많고 지방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수영구 등 노년층을 위한 맨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맨발 걷기 동호회도 꽤 많아서 함께 모여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맨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양말을 신고 시작하시고 발이 민감하신 분은 잔디밭이나 부드러운 흙길부터 시도해 보세요. 무조건 오래 걸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5분부터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시간은 식후 30분,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과 심장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계단 오르기나 공원 벤치 옆 오르막길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운동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발바닥 자극이 되는 흙길에서 걷는 동안 핸드폰보다는 하늘을 자주 보기. 이게 바로 심장과 신장을 함께 살리는 걷기 루틴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는 어렵더라도 햇빛을 받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발을 움직이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혈압도 내려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걷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요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영양분이 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땀이 나는데 단백질이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단백뇨가 초기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있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쉽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거품 속에는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은 분들이 몸은 멀쩡한데요. 하시면서 오시는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 단백뇨가 2 이상,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40%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뇨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장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단백뇨 정기 확인 습관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단백뇨 검사 받기. 건강검진이나 내과 진료 시 소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단백뇨는 대부분 소변 시험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수치로 나오거나 정량 검사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3에서 6개월마다 소변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분,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는 분, 혈압이 자주 들쭉날쭉하신 분,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 분,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단백뇨가 나왔다면 그 수치가 줄어드는지를 꾸준히 추적하셔야 합니다. 2. 집에서는 소변 거품 상태 자가 관찰하기. 물론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렵다면 생활 속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소변을 보고 거품이 생겼는지 그 거품이 몇 분간 지속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생소하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른바 거품 일기를 권합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아침 소변 거품 동그라미 생맑음, 저녁 고기 먹고 다음날 거품 세모,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생활 습관과 거품 상태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날 다음 날은 거품이 심하다. 오래 앉아 있었던 날은 거품이 많다. 산책을 자주 한 주간은 거품이 줄었다. 이런 흐름이 보이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한번 생기면 줄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치료도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생활 관리에 들어가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활식단 개선, 맨발 걷기 같은 자연요법을 병행하면 단백뇨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 환자분들과 함께 소금 줄이기 걷기, 이 세 가지를 병행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단백뇨는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몸의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품이 생길 때가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한번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몸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 그건 신장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이 붓고 혈압이 들쭉날쭉할 때 그 또한 신장과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자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단백뇨와 신장 수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조기에 막기 위한 세 가지 생활 실천법 기억하시죠? 첫째, 정제소금을 피하고 자연간을 활용한 식단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 둘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능하다면 맨발로 황토길 걷기까지 실천하기. 셋째, 병원 방문 심하다. 단백뇨 검사와 소변 관찰을 생활화하는 것.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투석을 피하게 만드는 평생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이 영상이 끝난 뒤엔 꼭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품이 많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2주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와 실제로 효과 본 생활 실천법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하나의 클릭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